다음은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예, 영천 청도 출신 이만희 의원입니다. 우리 조한규 정인에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기관적인 보고에서도 법무부 차관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때 유출의 경로보다도 그 문건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으면 오늘과 같은 국정농단의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을 했고, 그 차관께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의견을 표명을 하셨습니다. 조한규 증인 조금 전에 이제 그 문건의 유출 경로, 그러니까 조현일 기자가 경찰청 관계자로부터 문건 유출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지금 진술하는 거 맞습니까? 예, 그 시기가 언제쯤이었습니까? 3월쯤 됩니다. 2014년 3월. 2014년 3월쯤. 예, 그럼 지금 문건 유출 경로에 보면은 그때 그 검찰의 수사 결과는 오늘 정인으로 출석해야 될 우리 한일 경위가 박관천 정인이 갖고 나온 문건을 복사를 하고 그 문건을 최경락 경위한테 넘기고 그것이 조현일 기자한테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또 그 유출 입수 경위, 저희 쪽에서 입수한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시 검찰의 그 수사 결과 발표를 우리 조한규 정의는 믿지 않는다. 그렇죠. 그 말은 우리 한용걸 당시 논설위원이 예. 마찬가지로 인터뷰한 내용에 보면은 그 한일 경위가 복사를 해서 그 최경락 경위한테 넘겨준 그런 내용들은 허위 진술이었다고 이렇게 지금 인터뷰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경찰청 관계자 같으면 적어도 최경락 경위는 아니다, 이 말인가요? 그거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그 물어보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검찰의 수사 결과가 사실이 아닐 것으로 이렇게 믿게 되는 그 그러니까 근거는 이제 뭡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때 기자들과 이제 한용걸 사회부장, 황정민 편집국장한테 들은 이야기는 최경락 경위가 너무 억울하다, 억울하게 죽었다, 자살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뭐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이나 이런 데서 최경락 경위에 대한 명예는 회복돼야 된다, 그리고 박관청 경정과 한일 경위에 대한 또 복직시켜야 된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거는 경찰 쪽에서 그 보고서를 보고 이게 나라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현일 기자한테 알겠습니다. 전달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은 애국심이 있는 경찰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8건의 아직까지 미공개된 문건을 갖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8건의 문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한 건입니다. 한 건은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 예, 그 부장 판사급 이상 뭐 그 사찰 내용이 이 말인가요? 양성태 대법원장과 춘천 지방법원장에 예. 대한 사찰 문건은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건들은 모두 14년 3월 이전에 전부 작성이 됐겠네요. 그렇죠. 1월 거기 이제 대회비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뭐 파기 날짜가. 그러면 그런 문건에 사찰이나 보면 다 이런 일률- 것들이 예. 결국은 지금은 뭐 의원님입니다만은 그때 그분이 그 야당 의원들이 지휘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작성되었다, 이 말인가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아서 그 비서관실에서 작성을 했지만은 막 수집한 문건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민정수석실에는 경찰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 국세청도 있고 알겠습니다. 파견 직원이 있기 때문에요. 뭐 더 추가로는 제가 추후 질의를 통해서 다시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헌영 정인한테 묻겠습니다. 네, 정인 원래 소속은 K스포츠 지금 소속돼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더 블루 K 가서도 일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경로로 거기에 K스포츠에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올 1월 초에 고영태 씨로부터 이제 연락을 받고 그 이러한 재단이 생긴다는 얘기를 듣고 이력서를 두고 한번 와라. 그래서 그러면 금년 1월 초에 그 K스포츠에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됐고요. 네, 거기에서 과장으로 이렇게 직책을 가지게 되고 보통 그 블루K에서도 역할을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드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최순실 씨가 지시하는 그런 기획안들을 많이 만들었고요. 주로 이제 서류를 그런 서류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했던 일. 그러니까 주로 최순실 등이 요청하는 문서나 이런 것들을 작성하거나 안에서 기획 업무들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는 거를 날짜별은 아니면 뭐 케이스별로 얘기하면은 롯데와 관련된 그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 관련된 그 기획안 또 우리 박헌영 의원 그 증인이 작성하셨습니까? 맞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SK와 관련된 펜싱, 테니스, 배드민턴 등 2020년 도쿄올림픽 비인기 종목 유망주 해외 진출 관련 또 본인이 작성하셨습니까? 맞습니다. 포스코 여자 배드민턴 팀 창단 관련 통합 스포츠팀 창단 관련 문건 마찬가지입니까? 그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예. 그 제가 GKL 펜싱 팀 창단에 대한 그 기획안을 처음에 최초 만들었는데 그럼 GKL 장애인 펜싱 실업팀 창단 관련 문건도 본인이 만드신 네, 겁니까? 맞습니다. 근데 본인- 포스코 같은 경우는 예.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기획안을 토대로 해서 예, 네, 다른 분이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순실 씨와의 접촉이 많았습니까? 일주일에 한 3회 이상은 뵀던 것 같고요. 일주일에 3번 이상요. 그건 네. 1년 한 7, 8개월 텀을 두고 계속 그 사이에 만났다는 얘기죠. 네, 1월부터 그 5월까지는 굉장히 이제 그렇게 빈도가 좀 잦게 뵀고요. 6월 정도 돼서부터는 좀 거의 그 WK를 제가 그때부터는 거의 왔다 갔다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네. 예, 이만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님 질문해 네, 주십시오. 마포 의뢰 손혜원입니다. 김종덕 증인 다시 또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유감스럽게도 며칠 날 사임하셨습니까? 장관직을 9월 4일 날 선했습니다. 9월 4일입니까? 재임 기간은 얼마나 계셨습니까?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사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신 것도 알 수 없고 들어간 거는 뭐 이미 언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만 차은택이 추천해 갖고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통보 받으셨습니까? 김기춘 실장께서 내정됐다고 후보자로 그만두시는 거는 누가 얘기를 해주셨습니까? 그만둔 거는 사실은 제가 올 초에 제가 좀 사임 의사를 여기 계신 수석께도 전달했고 또 부속실에도 전달을 했습니다. 몸도 안 좋고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저를 건너뛰어서 결정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기다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이 장관들 교체할 때 함께 하자고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네. 김종덕 증인이야말로 관운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장관직에 있었고 이 국정농단이 본격화되기 전에 그만두셔서 사실은 큰 총알을 피해갔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업계 얘기대로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나오는 얘기대로 차은택의 허수아비로 들어가신 건지 아니면 본인 또한 피해자인지 지금부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뭐 운이 좋아서 장관 자리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본인도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어느 쪽도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그 전임 장관으로서
하여튼 제가 재임 기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로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리고 걱정을 끼쳐드려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으로서 책임이 크다고 저도 제가 오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께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전부 본인이 좀 깊이 관련이 돼 있는 그런 국정농단의 일 중에서도 그런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의는 평창 올림픽 개폐막식 감독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감독은 송승환 네. 감독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기사들 보면 그 정구호 연출 감독을 장관께서 골라서 추천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분이 그만두셨죠. 8월 30일 날. 네.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그만두게 된 게 그 총감독하고 연출 감독 사이에 불화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정구호 감독이 여러 가지 일로 바쁘다 보니까 후임 그 조직위원장이신 이희범 위원장하고도 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었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정구호 감독만 빼놓고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아마 사임한 걸로 알고 그 있습니다. 장관께서 그러니까 네. 김정덕 증인께서 그 추천을 했던 연출 감독이라고 들었는데 네. 그것을 커버해줄 능력이 장관으로서 없었습니까? 그건 그야말로 조직위원회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문체부 장관으로서 네. 개폐막식의 연출 감독 하나 마음대로 하실 수 없었습니까? 그 문제는 뭐 제가 개입하고 말고의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이건 조직위원회가 해야 하는 일이고 조직위원회가 전권을 갖고 할 근데 그 일입니다. 개입의 시작에 증인께서 있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뭐, 정구호 증인 네. 감독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장관이 나를 추천했다. 네, 그래서 갔다. 네, 그렇습니다. 정구호라는 감독은 굉장히 우수한 한국적인 그 아름다움이나 그 본질을 표현하는 정말 최고의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폐식 총감독 그 송승환 감독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투명하지 않은 얘기들이 너무 많고요. 그 이 감독에서 선정 자문위원회의 그 이 선정 결과에서도 처음에는 장관이 아니 그 감독이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송승환 감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송승환 감독이 우선 대상으로 후보자 추대가 되었습니다. 이건 누가 한 것입니까? 처음에 송승환 감독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외교관이 프레젠테이션에 송승환 감독이 아예 그 대상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있었다는 거는 저는 그건 36명이 그렇지 않은 것 있었다라는 같고요. 자료가 있습니다. 네. 아마 그러면 아마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아마 프레젠테이션 자체가 그 기간 안에 못했었을 겁니다. 그렇기 어쩌면 때문에 본인이 대상자가, 고사했을지도 네, 모르고요. 그랬을 수도 여러 있고요. 명이 같이 하는 건 싫다라고. 그런데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이분이 됐습니까? 다시. 자문위원회에서 그럼 후보자들을 좀 추천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에서 5인 자문위원회에서 추천된 분들 중에서 한 분이었습니다. 누가 특별히 송승환 감독을 추천한 건 아닙니까? 한 두 분 정도가 조금 좀 특별히 누구였습니까? 좀 추천을 얘기해 하셨는데 주셔야 그건 됩니다, 뭐 오늘. 조금 좀 그 그분- 증인께서는 그분하고 저는 그분이 특별히 차은택이라든지 최순실하고 관계가 있는 분은 아니라는 건 제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분의 개인적인 어떤 신상을 알겠습니다. 밝히는 근데 좋지 제 않다고 상상으로는 네. 이 차은택 감독이 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진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송승환 제가 감독에 알기로는 대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관이 송승환 감독의 연출력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정구호 감독을 제가 그렇습니까? 연출. 그러면 지금 송 감독 입장에서는 이 청와대와 문체부의 요구가 너무 복잡하고 많아서 마음고생이 심했지만 다 참았다. 나도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정구 감독 입장에서는 뭐 언론에서 이미 자기가 불이익을 당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정덕 그 증인께서 정구 감독한테 했던 얘기가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정 감독이 사퇴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얘기가 지금 뭐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마치 위에서 잘라라 지시해가지고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조직위원회가 해야지 되는 일입니다. 그게 이 공무원들이 나서가지고 이거 이러시오 저러시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나 연출과 관련된 문제인데. 네. 네, 박영선 의원님 자료 제출 요청하십시오.
정동춘 증인께서 이거 본인이 작성하셨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컴퓨터를 사용해서 하신 거예요? 노트북 사용해서 하신 거예요? 네, 컴퓨터를 사용했습니다. 컴퓨터요. 네. 그럼 이 파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파일과 컴퓨터 이 파일 그걸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네. 그 그렇게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시고. 하겠습니다. 사진이라 하면 화면에 그러니까 보이는 컴퓨터가 놓여 있는 자리. 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컴퓨터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알 수 있게 저희들이 어느 사무실에 어떻게 놓여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자리와 그 컴퓨터에 그 파일이 있다는 그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죠. 그 파일만입니까? 아니면 그 다른 자료까지 말입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됐습니까? 네, 다음 질의는 새누리당의 최교일 의원님 차례입니다. 예, 영주 문경 예천의 최교일 의원입니다. 우리 이석수 증인께 묻겠습니다. 예, 이석수 증인은 우리 검찰에서 여러 번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데 반갑습니다. 이석수 그 증인께서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내사를 한 적이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관련 정보를 입수해서 검토를 하고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K스포츠재단 등의 모금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돈을 출연한 기업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뭐 불러서 조사를 하거나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이제 외근 요원들이 관련된 분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좀 정보를 수집하고 한 적은 있습니다. 기업들 반응은 대체로 어땠습니까? 직접 당사자들은 얘기를 안 하고요. 그 옆에 있었던 분들 얘기를 탐문을 해보니까 자발적으로 낸 건 아니다. 뭐 이렇게 할당이 돼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냈다. 이런 얘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순실 관련 얘기는 안 나왔습니까? 최순실 얘기까지는 그 당시 그러니까 금년 7월 이전에는 최순실 얘기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석수 증인께서는 최순실의 존재를 언제쯤 알았습니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은 뭐 저희가 이제 저희 업무가 그 친인척 문제를 담당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그 가족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스타디는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최순실 씨가 이렇게 지금 뭐 국정에 관해서 많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금년 이 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비서관 중에 한 어느 정도까지 알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순실의 존재에 대해서 대체로 뭐 대부분 많이 알았다 아니면 거의 잘 몰랐다 어느 쪽일까요? 지금 뭐 그것까지 제가 추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나오는 얘기로는 이제 그 비서관 세 분은 정확하게 아셨던 것 같지만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여기서 그걸 추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금년 8월 17일경 MBC에서 우리 이석수 특감께서 조선일보 기자에게 뭐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 그러면서 이석수 증인과 조선일보 기자 간의 카카오톡을 이거를 뭐 입수했다고 밝혔죠. 뭐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카카오톡을 한 것은 맞습니까? 그 카카오톡 내용은 우수석 정강에 대해서 우수석 가족회사 정강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고 계속 버티면 검찰에 사건을 넘기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은 사실인가요? 그 지금 그 건으로 조사도 받았는데 네. 제가 그 지적된 그 언론사 기자분하고 통화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뭐 카카오톡을 주고받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감찰관으로 계시면서 박근영 사건 검찰 고발한 적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그 내사한 사건은 없나요? 정식 감찰에 들어갔던 사건은 박근영 씨 사건하고 우병우 수석에 대한 건 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LCT 관련 현기환 수석에 관한 그런 정보는 없었나요? LCT 관련해서는 그 현기환 수석이 이제 정무수석으로 임명되고 난 다음에 근데 현기환 수석은 그 전에도 한번 공천원금 사건으로 문제가 한번 됐던 적이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관심 있게 봤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면 그 이영복 씨인가요? 그 LCT 하던 분이 이제 LCT가 큰 부산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저게 LCT가 만약 분양이 제대로 안 되면 아마 사단이 나고 현기환 수석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돌아다닌다는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LCT가 아직 뭐 분양 전이어서 한번 상황을 보자. 그리고 아마 부산에서도
검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볼 테니까 뭐 검찰 쪽에도 조금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LSD가 분양이 잘 됐다고 하고 해서 이게 뭐 어떨까? 내사까지는 안 갔다. 내사까지는 아니고 예. 저희가 관심 있게 보긴 봤습니다만은 결국 그 부분은 이영복 예. 이라는 사람이 이제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예. 다음 우리 조한규 증인께 묻겠습니다. 2014년 11월 28일 이제 세계일보에서 정문의 문건을 보도했고 바로 이재만 등 8인이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죠. 그리고 12월 3일에는 정윤회도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수사가 끝난 것이 2015년 1월 5일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은 문건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공무상 비밀 누설 등으로 박관천 등을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발표 직후인 2015년 2월부터 최순실은 바로 모스코스, 또 6월에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그다음에 10월에 플레이그라운드, 또 2016년 1월에 더 블루케이 등 여러 개의 재단을 회사를 설립해서 이권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검찰 수사에 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좀 더 잘 밝혔더라면 최순실의 이런 그 이권 개입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최순실이 이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바로 이런 이권에 개입하기 시작하는데 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우리 증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최교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찰 수사 결과를 저희는 납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8개의 청와대 특급 정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중에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혹시 갖고 있는 지금 정윤의 문건은 문건 작성자가 공직기관 비서관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른 문건의 그 작성자는 혹시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공직비서관실에서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일괄해서 예.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과 예.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정윤의 문건은 아예 우측 상단에 공직기관 비서관실 딱 적혀 있거든요. 예. 혹시 다른 문서도 다른 그렇게 문서 이제 사실 저는 다른 이제 문서는 보지 않았고요. 취재 팀장한테 가장 센 게 뭐냐. 예, 예. 그래서 가져오라는 게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문건이었는데 예. 그거는 대회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위비로 돼 있고 알겠습니다. 그거 한 가지 소개하셨고 그 문건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문건은 갖고 있지 않지만 혹시 다른 거 하나 정도도 소개할 만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이제 8가지가 아직 이제 미공개가 된 건데요. 제가 이제 구두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박지만 회장의 가족에 관한 뭐 비사실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몇 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의 비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K스포츠 미르재단 이 사건이 터지니까 제가 판단할 때 그 대기업 비리들을 저렇게 청와대가 입수한 거는 이때 활용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안민석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청 증인. 이 문건을 누가 준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작성하셨다고 하셨죠? 네, 타이핑도 직접 하셨습니까? 직접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점심 때 네. 점심 때 저와 박영선 의원 입회 하에서 네. 이 프로그램 네. 들을 테니까 이것을 만들 수 있는지 본인이 직접 한번 시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예, 점심 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화 여대는 여전히 이 도가니 사건입니다. 온 나라를 발칵 뒤집게 한 입시 부정 사건이 있는데 누가 주범인지 누가 몸통인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는 그 몸통을 밝히는 청문회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남궁곤 증인. 이 증인은 김경숙 증인에게 정유라가 수시 모집 지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승마 얘기하고 유망주 얘기를 하고 아시안 게임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정윤아 씨, 정윤혜 씨 딸이 저희 학교에 지원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넌지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김경숙 증인 맞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들은 이야기를 남궁곤 증인이 총장에게 보고를 했죠.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처장실로 가서 인터넷 검색을 해서 정윤혜 씨 딸 이름이 정유연이고 그다음에 청담고등학교 3학년이고 그리고 금메달을 아시안 게임에서 수상했다는 사실을 자, 알고 그래서 네. 그 보고했더니 총장이 뭐라 그러던가요? 첫 마디가 정윤혜 씨가 누구냐고 저한테 되물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이대 입시 부정을 서울시내 어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우연히 제보 아닌 제보를 접하게 되고서 추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 저에게 의심을 갖던 부분이 남궁진 증인이 저에게 제출한 이 의견서였습니다. 국정감사 자료 요청을 하는데 자료 요청만 주면 될 걸 이런 의견서를 첨부하는 것은 저는 처음 당해보는 경험입니다. 이 의견서를 교육부가 주라고 지시를 한 건가요? 네, 교육부에서 저희 입학처로 요청했던 여러 자료 내용 중에 그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입시 중 교육부가 네. 이 해명서 의견서를 첨부해라는 그런 의견을 주었나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제출하라고 하는 자료 이외에 몇 가지 그 리스트 안에 그런 경위서 그거를 그렇습니까? 그 결국에는 교육부의 요청이었네요. 좋습니다. 네. 자, 김경수 증인. 정인이 남궁진 증인에게 정유라의 원서 지원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하는 남 증인의 증언은 그럼 위정인가요? 저는 제가 정확하게 왜 자꾸 언론에서 그러니까 그게 위정인가요? 그만 말씀하세요. 아니요, 제가 물어는 봤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물어봤냐 하면은 저희가 12개 종목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몇 개 종목을 제가 나열을 하면서 그러니까 승마 얘기를 그쪽에 했고 그렇죠. 그 속에 정유라 하나가 딸 승마가 이야기도 했고.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정유라가 누구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자, 그거는 그러면 질문하지는 않았습니다. 남 증인은 왜 김경숙 증인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당시 학장님하고 저가 처장 보직을 시작한 게 같은 시기였고요. 8월 달에. 그리고 잘 모르는 분인데 갑자기 저한테 승마 얘기를 꺼내시는 게 좀 의아스러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거짓말을 하시는 거고요. 아마도 그리고 정확하게 자, 날짜도 김경숙 증인 네. 남편 성함이 김천재 씨 맞죠? 맞습니다. 남편하고 박원우 씨하고 아는 사이죠? 아마 예전에 말 탈 때 조금 그런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원우 씨하고 같이 만났죠? 증인이? 한 번 예전에 오래전에 몇 년도입니까? 왔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예. 만나긴 만났죠? 한 뭐 6, 7년 7, 8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2013년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2013년에 만났습니다. 예, 저는 그리고,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거짓말을 하시네요. 아니에요. 만난 적이 이건 없습니다. 특검에서 이제 확인될 겁니다. 네. 박은호 씨하고 대진하면요. 네. 자, 김경희 증인, 청와대 교육비서관 김관복을 가장 최근에 만난 게 언제입니까? 제 기억으로 아마 올해 7월 중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일로 만났습니까? 그 김관복 그 비서관은 제가 그때 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선임 행정관이어서 그 이후로도 한 2년 정도에 한 번씩 그 비서관실 식구들끼리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한 2년 정도는 이제 못 뵙다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7월 달에 무슨 일로 만났어요? 예, 단둘이 만났죠? 아닙니다. 한 분 더 있었습니다. 누구랑 한 명 더 누굽니까? 한 분들은 우리 그때 비서관실에 근무하는 분이었는데요. 청와대. 네네. 무슨 얘기했습니까? 그때는 정말 그 단순한 그런 우리 늘 만날 때 안부 묻고 그런 어떤 사적인 자리였습니다. 작년에도 한 번 만났죠. 작년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단둘이 만났죠.
저는 둘이 만나지 않습니다. 김강복 비서관이 만났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작년에- 올 7월달에 만났다는 것은 저에게 숨겼어요. 저는 작년은 기억이 없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자, 올해 7월달에 만났고요. 네, 네. 자, 그 전에는 언제 만났습니까? 그 전에는 저희가 보통 한 1, 2년이나 이렇게 그 여러 명이서 그때 같이 근무했던 가장 분들이- 최근에 통화한 건 언제입니까? 그 이후로 그 언론이 나고 너무 좀 황당하고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딱 한 번 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때가 아마 그 언론에서 뭐 김감복 비서관님이 저에게 뭐 연락을 했다 이렇게 나온 이유일 겁니다. 제가 날짜는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예, 작년인지 어쨌든 저희가 한 1, 2년 정도에 한 번씩 비서관실 전 식구들과 한 번 만납니다. 네, 아마 그거였는지. 아니요, 저는 원래 남자를 둘이 만나지 않습니다. 아마 그러면 그 식구들끼리 같이 만난 그거였을 겁니다. 따로 둘이 만난 적은 정말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네. 예, 안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